나른한 오후의 통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이 방역의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민주노총 등이 주최하는 내일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 자제 좀 해달라면서 한 말입니다. 정세균 총리 역시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말이죠. 자, 그런데 지난 개천절 때 일부 보수단체들이 광화문에서 집회하려고 했을 때 이 정부 당국이 보여줬던 반응과 확실히 좀 온도 차이가 있다라는 지적이 많더군요. 주최 측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했다지만 흥분하고 막 끌어오르면 이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는 곳이 바로 현장입니다. 자, 누가 주최하느냐에 따라 방역 지침도 달리 적용되는 일 절대 없어야 되겠죠.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정도껏 좀 하세요. 추미애 혼낸 정성호. 다음은 최방송 폭스 변심의 뿔난 트럼프. 마지막으로 유제품 공장서 대놓고 우유 목욕.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정글 유튜브 시장 진출을 선언한 강찬호 해설위원의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예, 방금 소개드린 제 옆에는 그 떠오르는 유튜브 스타 강찬호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뭐 인정하시는 건가요? 이제 유튜브 스타라고 딱 한 별. 막 시작만 했는데 그렇게 띄워주시니까 예. 그냥 절로 떠오르는 느낌입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얘기는 중간에 따로 시간을 좀 마련했으니까 그때 하시는 걸로 하고요. 영광이네요. 예. 또. 네. 오늘 마지막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더 짧고 굵게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정도껏 하세요. 민주당 의원도 벌어. 예. 야,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네. 찬우 안 나오면 안 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미리 누가 부탁하고 띄우신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까? 예. 너무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쏘아올린 이 특활비 논란, 일각에선 화살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그렇죠.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저는 요즘 특활비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법무부 특수활동비 중에서 직원 격려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들은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 질문 아직 안 이영렬 끝났습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 장관님. 기억하고 계시죠? 그 장관님. 이후로는 또 그런 질문 아직 안 봉투 손으로 끝났습니다. 지급되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셔야 되죠. 질문하시고 장관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질문에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 그렇게 좀 자체가 정도껏 모욕적이거나 하십시오.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없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 없었습니다. 장관님 협조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성호 위원장을 좀 아는데 되게 점잖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젊잖아요, 정말. 예. 근데 이 방송 시작 전에 네. 강찬호 위원이 정성호 위원장하고 직접 좀 통화를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지금 여당 소속 위원장이 그 장관을 제지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요. 막무가내였기 때문에 너무 막무가내였고 그다음에 이제 추 장관이 의원이 질문할 땐 끝까지 듣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하도 끊어대니까 정말 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참았어야 하는데 그래도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너 끊는 것만큼은 아닌데 그것도 너무 많이 끊으니까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가지 이제 또 눈에 띄는 거는 그것 때문에 아침부터 좀 피곤했다. 왜냐면 문자 폭탄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정성호 의원은 좀 이제 민주당 내에서 바른말하는 의원으로 좀 쓴소리를 하는 의원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네. 비문계로 비문계죠. 비문계고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도 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가 좀 뭔가 좀 이제 뭐가 좀 과하다 할 때는 쓴소리를 이제 하는 그런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강 의원 말씀하신 그 네. 문자 얘기 네. 저렇게 네. 좀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지금 CG가 나가고 그래서 있는데. 지금 이분이 사실 지금 문자를요 한 번호를 1000개쯤 차단을 했어요. 하도 많이 와가지고 문자 폭탄이. 네. 그런데도 오늘 아침부터 또 많이 오는데 지금 말한 대로 찬반이 이제 엇갈리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렇게 이제 제지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여당 사람들한테 잘했다는 지금 칭찬을 많이 받았대요.
네, 그건 예, 당내에서는 또 잘했다. 의외네요. 예,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당내에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솔직히 그 물어보진 않았지만 추미애 장관 뒤에 있는 그 예. 정부 관계자들 예. 그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나랑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예. 뭐 그거는 일단 뭐 정성호 위원장의 그게 그냥, 말이죠. 예, 네, 말이겠죠. 네, 네. 자, 근데 아무튼 정도껏 하라는 말까지 들은 추미애 장관. 그런데 특활비 문제에선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그 이제 저 장관 저 위원장이 그렇게 하자 위원장을 좀 똑바로 보면서 상당히 좀 이제 그 기분이 상한 그런 표정도 지었고 이후에도 계속 이제 저 하여간 의원들이 얘기할 때 정말 그냥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대목에서 바로바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가지고 하여간 그 계속 이제 이 주시의 대상이 됐습니다. 예. 자, 윤석열 총장 대선 후보 지지율 첫 1위 파장 어제 저희가 이제 짚어드렸는데 자, 예결위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정치로 떠밀고 지지율을 계속 올리는 분이 법무부 장관이신 것 같아요. 예산 관련 질문이십니까? 대답해야 됩니까?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시고. 별로 하고 싶지 그리고- 않습니다. 하시라고 하면 하겠는데요. 네, 제가 다음에- 생각할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 그 지지를 올려놓는다 하는 국민 여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뭐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추진 본부장이다. 뭐 이런 뭐 지적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뭐 추 장관 상당히 언짢은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신네 당에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 그렇다는 여론도 있다. 이렇게 또 받아친 아니 건데. 원래 추 장관이 뭔가 작심하고 하면은 그게 여권에 불리한 일로 돌아온 일이 많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드루킹 특검 같은 게 대표적이었는데. 김경수 경남지사. 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윤석열 지금 총장이 정말 그 심지어는 그 대권 주자 지지율 1위가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도 나가면서 그 핵심 이유가 뭐냐? 추 장관이 이제 연속으로 너무 때려대니까 반사 이익을 얻은 거 아니냐 이런 평이 많다 보니까 오늘 야당원이 그걸 찌른 건데 추 장관 입장에서는 다시 국민의힘 너네가 좀 무슨 그런 할 말 있냐? 이 아무 인기도 없는 당이 뭐 예. 이걸로 받아치는 그런 형국이죠. 뭐 지금 국민의힘 소속 대선 주자가 솔직히 안 보이는 건 맞죠? 아 지금? 맞는 얘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도 또 윤석열 총장이 빅3 안에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하고는 다른 이제 업체에서 한 것인데요.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본인은 사실 빼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도 많이 내보였는데 지금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그 여권 계열, 지금 야권 계열, 홍준표, 뭐 안철수 이런 사람들하고도 너무나 현격하게 네. 앞서 있는 이제 그런 그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윤석열 현상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은 정치가입니까? 관료입니까? 검찰총장이 정치관은 아닙니다. 관료죠. 전문 관료 아닙니까? 예, 예, 예. 저는 정치 영역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 판단해서 처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검찰총장은 관료지 정치인이 아니니까 알아서 잘 처신하라 같은 또 말도 저희가 지금 그게 나가진 않았는데 네.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 예. 뭐 일각에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럴 바에는 민주당이든 민주당 대표든 뭐 법무장관이든 네. 대통령에게 윤석열을 해임해 달라 이렇게 네. 건의를 하는 게 어떠냐. 근데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렇게 뭐 당 같은 데서 건의한다 그래갖고 자신이 어떤 쓰는 장관이나 이런 고위직을 막 함부로 경질하고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우선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둘째로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법에 규정된 임기를 지키겠다고 했고 예. 또 대통령이 흔들림 없이 어떤 임무를 계속 집행을 하라는 말을 또 했지 않습니까? 총선 이후에 메신저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한마당이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어떤 몰아낼 임기 전에 나가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은 여러 가지 그 지금 정황으로 볼 때는 네. 끝까지 임기를 지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내년 보고 있어요. 7월까지가 임기란 그렇습니다.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앞서 보신 그 장면과는 달리 또 고성이 오간 순간도 있었다는데 잠깐 보고 가시죠. 민중 공동 행동에 대해서 확산이 됐을 때 너희들이 다 책임이고 국민적 살인자로 갈 수 있다. 다시 한번 시장께서 말씀을 강력하게 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그곳에서 정말 그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온다면 그것은 역시 그 비난을 금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비난이요?
김성원 수석님, 제가 지난번에 그 과하다고 했던 표현을 다시 하라는 말씀입니까? 과하다고 한 표현을 다시 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국민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가짜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자꾸 나오는군요. 속기록을 보십시오. 저도 속기록 봤습니다. 어디서 가짜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비서실장님, 아니, 네. 그렇다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어떡해요? 그렇게 발끈하실 일은 아닌 것 같구만. 아 근데 정성호 위원장도 그렇고 네. 김태년 원내대표 지금 네. 운영위원장도 그렇고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이렇게 정부 여당 같은 그렇죠. 편이라고 해도 그렇죠. 네. 저렇게 발끈할 때는 개입을 할 수밖에 없나 저 봐요. 때는요 의원으로서 야당 의원이 같은 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이제 여당 의원이라 그래도 예. 기본적으로는 국회가 그 정부 관계자를 불러서 정부의 실정을 따지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가 너무 도를 넘게 항의를 한다든지 또 국회를 무시하는 입장을 보인다면은 그땐 여야를 떠나서 의원들로서 어떤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위원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태년 위원장의 지적이 정당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약간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 같아요. 이제 시위 주동자들이 그때 이제 그 살인자다. 살인자다라고 한 것인데 이것은 뭐 그 국민 전체 시위를 한 국민 전체를 그렇겠죠. 살인자라고 한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예. 물론 이제 따지고 보면 노영민 실장도 억울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그 용어 자체가 너무 논란을 부르는 예, 용어였다. 조금 뭐 과했다라는 지적을 그렇죠. 많이 네. 받긴 했었죠. 그렇죠. 자 일단 첫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트럼프 배은망덕의 분노 폭발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트럼프 방송국 차린다. 앵커는 과연 누구냐? 아 예. 정말 재밌어요. 예, 네, 패배를 재밌는 인정 분이에요.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지금 네. 핸드폰 하시지 말고요. 아, 예. 제가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거의 처음으로 네. 백수가 되면 뭘 할 건지 속내를 밝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으로 가보시죠. 그렇죠. 네. 여기는 폭스뉴스. 여기 트럼프의 최애 방송. 미국에서 가장 그렇죠. 보수적인 네. 논조의 뉴스 채널인데 예. 폭스뉴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당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Actually, Fox puts them on more than anybody else, which is sort of shocking to me because Fox has changed a lot. And somebody said, what'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is and 4 years ago? And I say Fox. It's much different. But you know, Mr. But, President, can I just say one thing? it's- With Fox what is they a try to much- it's a do, much what they try to different do with place Fox, in terms of but we just want to politics. show Excuse both. me? Unlike the other networks, they were trying to show both sides. 자, 저게 네. 저 인터뷰가 지난 미 대선 그 선거일 아침에 한 방송인데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한다는 폭스뉴스를 향해서 트럼프 본인이 배신감, 악담을 막 저렇게 퍼붓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원래 저 폭스는 트럼프 시대에 가장 급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22년 창사 22년 만에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도 트럼프 시대고요. 그다음 지금 트럼프 재임 4년 동안 시청자가 3%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앵커였던 션 해너티는 국민적 스타로 떠올랐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막 단독 인터뷰하는 기회도 여러 번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너네 키워줬는데 웬 배신이냐? 왜 그러냐면은 선거날 저녁에 그 선거날 직전까지 뭐가 있었냐면 민주당 의사들을 갑자기 인터뷰를 해준 거예요. 진짜요? 그다음에 자기를 전에는 노골적으로 편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말씀하기 그렇습니다만 모든 멕시코인들은 뭐 성범죄자다 이런 말을 이제 트럼프가 했는데 폭스뉴스는요. 저희도 그 입장에 동의합니다. 뭐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그야말로 완전히 편파적으로 트럼프를 편들어 주다가 갑자기 선거 직전부터는 그렇게 편드는 발언도 안 하고 민주당 인사들 인터뷰하고 심지어 이제 가장 폭발한 거는 선거 날 저녁에 아직 개표율이 75%밖에 진행 안 된 애리조나 그것도 원래 트럼프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그렇죠. 곳인데 그곳을 가장 먼저 여기는 민주당 바이든이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때 저 트럼프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직접 사주인 머독한테 전화 걸어갖고 I'll sue you.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그래서 소송하겠어. 네, 그렇게까지 고소할 했다고. 거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인지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 화가 잔뜩 난 트럼프 네. 대통령이 폭스뉴스를 완전히 부셔버릴 목적으로 새로운 방송국을 만든다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폭스가요, 그 따로 디지털 그 채널을 합니다. 스트리밍을 하는데요. 한 달에 $6, $6를 내면 볼 수 있는 그런 스트리밍 디지털 그 프로가 있는데 이거에 이제 맞설 대항하는 그러한 디지털 프로그램을 채널을 만들겠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케이블로 가면 이제 좀 방송국 전체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는
이제 그런 디지털 영역에서 폭스의 대항마를 세워서 폭스를 혼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의 방송국을 차리겠다는 그렇죠. 계획인 건데 네. 그러면은 최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전문가 한 분을 좀 모셔서 직접 그 전문가를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아 이게 누구죠? 뭐야? 네, 제또를 네, 강찬호 6월 의원 4일 오후 저기 6시. 최근 유튜브 방송 네, 지지난주에 시작했습니다. 투머치 토커. 네, 네. 아 근데 왜 자꾸 저렇게 마스크를 만지작 이게 말이죠. 그 이제 제가 저 방송을 봤는데 네, 바로 네. 저 마스크에 신경이 팔려가지고 네. 내용이 들어오질 않아요. 제가 바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얼마나 마스크 쓰는 게 중요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그 하여간 잔악계나 마스크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제가 정말 공익을 위해서 사적인 어떤 그 방송을 좀 희생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직접 방송국을 차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렇죠. 계획은 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지금 정치적으로 이를 성공하기 전에 방송으로 떴어요. You are fired, Apprentice라는 TV 프로그램을 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분이 만약 방송을 차리면요. 도널드 J. 트럼프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도널드 J. 트럼프. 도널드 J. 트럼프 이거 잠깐만요. 약자를 따보니까 뭐 JTBC 이런 것처럼 도널드의 D, J의 J, 트럼프의 T, DJTBC가 되네요. DJTBC네요, 진짜. 네. 희한하네요. 이제 누구는 저 JTBC와 연계된 무슨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를 부를 수도 있지 않나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말씀 그대로 오해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방송국에 만약에 진짜 뭡니까? 뉴스 앵커를 뽑는다면 누가 적임자냐? 왜 좋아하세요? 누구 생각하는 거 알 것 같아요. 누구? 일단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예, 보여주시죠. 나는 떠올랐어. 네. 또는 역시 제 생각이 맞았어요. 당연히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하느냐 하고 물어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주 관심사는 과연 현대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민전 의원이 최근에 민트 동맹을 결성하겠다 그랬잖아요. 민경욱의 민, 트럼프의 트. 그렇죠. 네. 그 워싱턴 특파 제가 그 영어로 백악관 앞에서 이 1인 시위하는 걸 봤는데 영어 발음도 뭐 나쁘진 않으시더라고요. 영어 발음 좋아요. 저 같이 근무했었기 때문에. 이제 워싱턴에서? 그렇죠. 그때 같이 한 수년간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취재 현장에서 영어하는 거 들어보면 특파원들 중에서 상당히 뛰어난 그런 수준에 속해가지고 발음도 좋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분이 이제 부정선거 주장을 한국에서 계속 하시다가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 보수파를 중심으로 이제 부정선거 논란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에 합류해서 결국 이제 본인의 어떤 또 정치적인 그런 또 어떤 좀 유세를 좀 하시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쉬운 거는 이 부정선거의 근거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좀 분명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근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당연하고 지금 미국도 심지어 공화당의 주지사인 그러니까 트럼프와 같은 편인 주가 한 선거에서도 지금 트럼프는 막 갑자기 부정선거다 그러는데 공화당 사람들까지도 지금 난처하거든요. 자,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과연 저런 민트 동맹이라는 저런 방식으로 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 좋을지 저는 조금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당선은 바이든이 됐는데 이상하게 트럼프 대통령 뉴스를 더 많이 하게 됐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선 트럼프는 바이든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정보도 주고 그다음에 정부 관리들이 가가지고 브리핑도 해주고 해가지고 가령 뭐 CIA나 FBI가 가서 보고도 사실은 하고. 어떻게 되냐면요. 정상적이라면은 벌써 대통령 경호실의 인력들이 바이든 쪽으로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경호도 해주고요. 그다음 뭐 비서실장, 내일은 뭐 국방부, 모레는 국무부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상황을 브리핑해주고 그래서 이제 순조롭게 인수가 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다 가로막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올 게 없잖아요. 반대로 백악관에서는 트럼프가 정말 매일매일 코미디를 하니까 이렇게 지금 뉴스의 차이가 과거와는 달리 역전돼 버린 겁니다. 사실 진짜 갈참, 올 사람
뭐 이 뉴스 지금 이 시기라면 이 시기는요 사실 정말 7대3, 8대2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요 10명 있으면 9명은 바이든 캠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치부 기자 90%는 바이든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한 10%에서 20%만 있어도 될 것 같아. 지금 수준은. 네. 근데 2000년 대선 그러니까 엘 고어와 조지 W 부시가 붙었던 2000년 대선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좀 그때도 약간 좀 눈에 띄었던 거는 고어가 사실은 부시한테 승복 전화를 했어요.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전화해서 했는데 플로리다 취소했죠. 보니까는 이게 개표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다시 고어가 이제 내가 승복 전화한 거 취소할게. 취소한다. 예, 그거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고어와 같은 편인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어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시한테 다 주려고 준비를 했던 브리핑 자료를 다시 미안하다. 아하. 이게 이제 플로리다가 결정될 때까지는 어느 쪽도 부시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돼 버린 거죠. 네. 자, 이 미국 대통령이 바뀌게 되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도 급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렇죠. 방한을 네.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장관님 하나만 더요. 시진핑 주석 방한한다고 지금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 중인지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구체 날짜는 아직 뭐 구체 날짜 조율에 들어간 건 아니고 그래도 연내는 한다는 예, 거죠? 어쨌든 이 코로나 상황이 안정이 되는 대로 조속히 한다 하는 그 원칙을 기본으로 양측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저렇게 넘어질 뻔했네요. 아무튼 시진핑 강장관은 저거 아니고서도 좀 취재할 게 좀 많이 있죠. 뭐 남편분은 언제 오시느냐부터 시작해서.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시진핑 네.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이 찜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한국 가가지고 약간 그걸 다져놓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중국이 지금 급하죠. 왜냐면 어저께 뭐가 있었습니까? 바이든하고 문 대통령 통화했잖아요. 거기서 바이든 뭐라 그랬어요? 한국은 그렇죠. 인도 태평양 지역의 강력한 린치핀. 한마디로 중국 포위망에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당연히 지금 갑자기 목이 타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한국 정부가 그렇게 구애를 했는데도 굉장히 뻣뻣하게 언제 갈지 생각해 볼게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지금부터는 중국이 상당히 좀 달라질 걸로 보고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목이 타고 우리한테 좀 구애를 하는 그런 구도가 좋죠. 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저희가 잘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현장 딱이 맞고 미소를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뺨 때리기가 팬 서비스? 네. 강 의원님 최용원 씨 아시죠? 네, 뭐 이게 일본에서 활약하시는 거 가끔 보고 있습니다. 테크노 골리앗. 그렇죠. 그 최용만 씨가 요즘 일본에서 그렇죠. 네. 최홍만 일상 해시태그를 달아서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데 그게 또 논란이 되고 있답니다. 좀 전에 일본으로 그렇죠. 네. 가보시죠. 이게 오늘 오전 SNS에 올린 영상인데 저럴 수가. 한 남성분 이렇게 고개를 탁 올리게 하더니 뺨을 이거 뭐. 아니 근데 저는 근데 맞는 분들이 더 이상하네요. 네, 어떻게 저렇게 맞는 걸 자청을 하죠? 근데 손 크기가 그냥 얼굴 크기예요. 옛날 말하면 좀 소뚜껑 같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분들 때리네요. 여자분 때리네. 자, 근데요. 저거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건데요. 뭐가요? 거기 이제 펀치머신 있잖아요. 그 펀치머신을 일반인하고 최용만 씨하고 비교를 했어요. 일반인이 때리면 펀치머신 기준으로 한 90에서 100이 나오는데 힘이 최홍만 씨는 186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의 일반인의 2배의 지금 힘이 있는 거예요, 주먹이. 그래서 저런 힘을 가진 손으로 저렇게 그냥 뺨따구로 때렸으니 저게 보통 사람한테 맞는 거 2배 이상의 아픔을 분명히 이제 그것일 것이다. 2배 더 될 것 같은데요. 더 될 거죠. 네, 그렇죠. 아니 저렇게 맞는데 저 같으면은 이씨 하면서 막 저는 경찰서 갈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저 맞으신 분들 그 직후의 표정. 아까 뭐 웃는 거 비슷하게 나오는데 정말 저게 웃고 있는 건지. 저기 좀 보세요. 저 순간에 진짜 별이 반짝일 그럴 것 것 같아요. 같거든요. 그럼요. 진짜 아프게 맞으면 별 반짝입니다. 저도 경험해봤는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저 맞는 분들이 전부 최홍만 씨의 팬 혹은 지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는요. 이렇게 성공한 운동선수한테 뺨을 맞으면 내 인생이 잘 풀린다.
이런 좀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투혼 빈타라 그래서 연예인들 뺨을 때리는 그런 것도 있는데 과거에 이제 일본의 유명한 프로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 이노키가 이제 제자들 격려할 때 따귀를 때리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따귀를 맞은 후배들은요. 아이고 스승님,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인사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 약간 일본풍인가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 우리나라에서는 좀 솔직히 약간 좀 그 뭐냐 상상하기 좀 어려운 그런 문화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예능 프로에서 막 그 출연자들 머리를 되게 많이 때려요. 예전에 보아 씨가 처음 일본 진출했을 때 예능 프로에서 막 다른 출연자들이 자기 머리를 때리더래요. 그래서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쁘죠. 그랬더니 때린 사람이 야 왜 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지냐 하면서 막 의외의 반응을 그러니까 보였다는 지금 저 문화의 나온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그 지금 다른 뉴스를 보니까는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또 때리는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성도 이제 저 때려 달라고 해서 때린 거지만은 솔직히 우리나라 같으면 저런 거구의 운동 선수가 그 연약한 여성들을 때리면은 아무리 본인이 때려 달라고 했다고 해도 논란이 일어날 그런 소지도 있을 것 아무튼 같습니다. 뭐 본인도 이게 다 약속이 돼 있었던 거다 뭐 이렇게 양해가 당연하겠죠.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해명을 그런 했더라고요. 건데, 그럼요. 자, 그런데 SNS에 영상 올린 사람 중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터키로 가보시죠. 자, 여기 잘 보시면 저 욕조에서 저 딱 보면은 우유로 목욕을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굉장히 팔자 좋은 분 같네요. 저 우유인가요? 우유로 보이는 흰 액체네요. 뭐 하여간 우유 같습니다. 우유 같고요. 그다음에 저거 지금 얼굴에다 끼얹으면서 일부러 먹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니고. 자, 아무튼 근데 자, 저기 보면 목욕탕 아닙니다. 무슨 막 큰 저 탱크가 우유를 담고 뭐 살균하는 탱크 같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저기가 유제품 공장이라는 그렇군요. 거예요. 역시 유제품 공장. 저 공장이 저 남성의 일터고요. 그럼 저기 일종의 직원인데. 만약에 저기가 유제품을 만드는 공장이면 그렇죠. 저 사람이 지금 끼얹고 있는 저 하얀 액체가 우유라면? 우유라고밖에. 그러면 저 우유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혹시 저 우유가 다시 탱크에 들어간 건 아닌가? 저분이 때도 미는 것 같은데 머리도 감고. 그러니까 그렇게 유추하는 게 합리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게 그리고 지금 동영상으로 찍혔다는 얘기는 이게 결국 그 사회에 다 흘러나갔던 얘기지 않습니까? 누가 촬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도 말리지 않고 지금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결국은 이게 경찰이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요. 경찰이 이 남성을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저 우유가 저 액체가 우유 탱크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장 자체를 패스를 해버렸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 남성은 저게 우유가 아니고 저게 세제하고 물을 섞은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저것이 그 남성의 주장에 맞을지 아니면 바로 우유 탱크 옆에서 저렇게 하얀 액체를 하고 있는 게 저게 정말 세제 넣은 물인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저로서는 하여간 저 나라 분들 그 우유 소비자들은 좀 굉장히 찜찜할 것 같아요. 당분간 우유 소비량이 떨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SNS에 올라온 영상 때문에 또 발칵 뒤집어진 아르헨티나도 가보죠. 오늘 발칵이 많네. 자, 초등학생인가요? 양손에 무슨 권총을 저렇게 들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건가요? 저게 말이죠. 저거 실제 권총입니다. 그래갖고 30발씩 들은 탄창이 2개씩 있는 겁니다. 지금 60발을 지금 손에 들고서요. 우리 동네 오면 너네 다 죽어. 막 이런 이제 협박을 지금 쌍권총 소년이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니 근데 저게 비비탄도 아니고 진짜 실탄. 그렇죠. 저게 60발. 그럼 쟤 어디서 저런 총이 난 거예요? 저게 지금 알고 보니까 저 아버지 거라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전과자고요. 그리고 아버지 범죄 조직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애도 아버지를 따라서 범죄 조직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주로 택시를 노린 강도 그런 조직에서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른바 자기네 구역에 다른 또 이제 범죄 조직이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조직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 조직들 보고 야 너네들 들어오면은 이 총알 세례를 이런 이제 협박을 한 거죠. 근데 애를 시켜가지고 또 저런 무시무시한 협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고요. 저 아이는 이제 경찰이 그래서 결국 저 소년을 찾았습니다. 사흘 동안 이잡도 뒤져갖고 저 소년의 정체를 알아내서 저 소년을 지금 보호시설에 보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네 사람들 얘기로는 저 소년과 아버지가 아마 저렇게 총 들고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무섭게 이제 두렵게 살았는데. 무서워가지고 경찰에 이제 아주 조바심 냈지만 경찰에 이제 신고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지금 시각이 오후 3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에서 돌려보죠.
자,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인데 오늘 아침은 뭐 1호선 사고가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오늘 뭐 지금 보시면 대학교 이름이 많이 나가는데 네, 오늘 수시 네. 합격자 발표하는 대학들이라고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다들 원하는 대학에 붙었으면 네, 꼭 좋겠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강찬호 해설위원 막방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막방이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막막합니다. 저는 사실 뭐 이 프로그램에 정말 뼈를 묻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예. 뭐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하고 정말 계속 하고 싶었는데 제가 뭐 유튜브를 하는 이유로 제가 이제 떠나게 됐지만은 마음은 늘 310 중계석과 함께한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뭐 기회가 되면 310 중계석에서도 가끔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거가 그냥 마음만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또 오늘 막방이라시니까 이렇게 또 꽃다발도 아이고 저런 이게 네, 과분합니다. 제 돈으로 네. 샀습니다. 제작비 진짜? 아니고요. 예. 제 카드 긁어서 샀습니다. 자, 이게 노란 장미인데 예. 완벽한 성취를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정말 네. 대박 나셔가지고 네. 저 밥도 좀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아,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오늘 저녁 또 시간 되시면 알겠습니다.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예, 예.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